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여행,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데요. 그 여행이 다른 사람의 삶과 자연에게도 행복을 준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겠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명이 소통하는 공정한 여행을 꿈꾸며 제주 관광의 새로운 문화를 바꿔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재량 대표와 그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세계 자연유산 검은오름 탐방 안내소는 탐방객들의 발길로 늘 북적댑니다. 올해로 4번째 국제 트레킹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복잡한 틈에 제주 생태관광 고재량 대표도 끼어 있습니다. 작가님이 와서 미리 이 장소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신문에 크게 내주시는 그런 형태여서 여기 이장님이십니다. 여기. 예, 반갑습니다. 네. 고재량 대표가 특별하게 이장님까지 소개하는데요. 사실 오늘 안내하게 될 탐방객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 중앙일간지에 글과 그림을 기고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일행인데요. 유료화돼도 뭐 아시겠지만 유료화돼도 이게 유료화된다고 해서 이들의 여행 목적은 내년 제주에서 열리게 될 세계 자연보전 총회를 앞두고 세계 자연유산 제주를 소개하기 위한 취재입니다. 그만큼 제주의 자연 생태와 가치를 제대로 소개해야 하는 여행이죠. 내년에 WCC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 이전에 제주도가 개최지로서의 생태 관광적 가치, 그 자산을 미리 홍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오셔서 보고 그것을 글로써 표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제주도의 가치들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길에 오신 분들을 제가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자연적으로는 생태적으로 좋은 곳, 여행하기 좋은 곳들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잠자고 먹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을 찾아서 먹고 자고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세계유산 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마을 해설사님들 초록색이 되면서 이게 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검은 얼음 속으로 들어오니 울창한 수림과 희귀 식생이 펼쳐집니다. 고재량 대표는 그 자연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꼼꼼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작은 식물 하나라도 알고 느끼는 만큼 사랑하고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제주가 그저 스쳐 지나는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가 지켜나갈 소중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생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만 먹는 과일? 먹으면 된다 제가. 이게 익으면 까맣게 되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넓은 잎도 있고 가는 잎도 있어요. 천선거라고 해서. 여행객들은 오늘 자연과 교감하는 행복에 더해 지역민의 상까지 생각하며 여행의 또 다른 의미를 느낍니다. 서비스와 물이 딱 비었다 물 쫙 따라주고 뭐 냅킨이 필요한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냅킨 벌써 다 갖다 주고 훨씬 나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불편한 주인 혼자 하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여행하는 그곳에 자연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여행인 거죠.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라도 뭐를 더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일종의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여행 자체가. 여기 와서 자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자연과 같이 숨을 쉬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관광이랑 또 다른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자연유산 검은얼음 숲길 트레킹은 3시간 남짓 이어집니다. 곳곳에 살아 숨쉬는 태고의 자연과 제주 사람들의 고난과 역사의 현장들. 고재량 대표는 공정한 여행, 생태 여행을 통해 그 첨단 의미를 알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행이라는 게 개인적 즐김, 편안하게 쉼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가는 여행지의 자연 환경이나 여행지의 지역 주민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공정한 방법으로의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여행지의 지역 주민들의 복지도 개념에 두는 그런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서 쓰는 돈이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가서 보는 여행지가 내가 그 지역 자연 환경을 오히려 보전하는 행동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여행이 공정 여행이고 생태 관광이고 그렇습니다. 제주 생태관광 직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한 주간의 업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펜션 중에 저 황토골은 어차피 거기 최종 몇 명 되는 거야, 맛이? 지금 34명으로 돼 있거든요. 44명에서 좀 줄었네. 44명이에요. 맞아요?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의 공정여행 업체들과 준비해온 제주 피스보트 프로젝트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들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끼기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좀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각자 테마별로 움직이거든요. 230명이 한 곳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7개 코스로 움직이는데, 그럼 그 7개 코스마다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그 코스를 움직일 때 테마별로 움직일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시간대는 맞는지, 또 체험, 마을 체험 같은 게 예약되어 있는데요. 그게 숫자는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변경은 해야 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230여 명이 참가하는 3박 4일 일정의 제주 피스보트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즐겁게 제주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주 생태관광의 고재량 대표와 직원들은 여행의 주제를 생태와 평화로 하고 7개 테마 여행별로 모두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청소년 팀을 담당했는데요. 보통 여행하면 어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이런 거에 치우친 반면에 이번 여행은 주제가 공정 여행이니만큼 지역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행이 되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의 역사 문화도 좀 배우고, 그리고 제주 안에 그 현안인 것들 한번 점검해서 청소년 팀과 함께 고민하고 여행 안에서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장을 만들어 갈까 합니다. 주 제주 생태관광. 그 시작은 2001년 문을 연 역사문화여행 전문여행인 이야기 제주였습니다. 이후 2003년 대중적인 제주 관광의 문제점에 공감한 고재량 대표와 생태문화 해설가 등 6명이 지금의 주 제주 생태관광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1999년도서부터 오름을 좀 다니길 시작했어요. 오름 동호회에서. 근데 오름을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제주도가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나 소중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있는 제주도의 자연 생태가 그 이야기가 정말 많고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가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섬이긴 한데, 여행자들로 인해서 아니면 관광이라는 개발로 인해서 제주도가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광의 문제를 좀 더 다르게 의미 있게 변화시키면 제주도의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즐김의 여행, 어떤 노는 여행, 개발의 여행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여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있는 여행을 찾다 보니까 생태관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관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주 생태관광은 제주 최초의 여행 전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탄소 발자국 지우기 협약도 맺어 여행객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제안을 해서 손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설득해야 되는 이제 어떤 서로 감정 공유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해서 손님이 굉장히 적었는데, 한 작년서부터는 저희들이 그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되고 생물권 보전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뭐 지질공원이고, 이런 영향들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문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 20일 제주 피스보트 참가자들이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에 참 의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친환경 여행자들을 반기며 고재량 대표도 마중을 나왔는데요. 네. 먼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초등 버스로, 여기서 모이지 않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버스로? 먼저 버스로? 여기 잠깐만 계세요. 네. 청소년 참가자들에 이어 반가운 얼굴들이 도착했네요. 애쓰셨습니다. 조정희 박사님. 애쓰셨습니다. 괜찮았어요? 멀미 안 하셨어요? 저는 아닌데 딴 사람들 약간 그랬어요. 시간이 길어서. 네. 12시간까지 잘 버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잠깐이 또. 박은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허브를 해야 돼. 네, 허브를 해야 돼.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본 평화운동가와 여성 생태 신학자 등 유명한 인사들이 멘토로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의 마을의 역사와 생태, 문화를 보려고 일부러 어제 오후에 배를 타고 아침에 도착한 겁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피스보트라는 이름을 걸고 공정한 여행을 해보자, 환경에 도움이 되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행을 해보자 해서 한 달 전부터 좀 모객을 한 겁니다. 제주 피스보트 참가자들의 첫 일정은 탄소제로 퍼레이드. 용담에서 2호 태우 해변까지 내 몸으로 이동하는 원래 퍼레이드입니다. 느릿느릿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펼쳐지는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에 한껏 채워봅니다. 탄소를 뿜어내며 자동차로 이동했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제주 바다의 풍경이 몸도 마음도 활짝 열어줍니다. 바다가 예뻐요.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평화로운 생각. 전날 저녁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오느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자전거로 또 네 발로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여행은 일반적인 단체 여행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 제주 피스보트 여행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어차피 생태관광이나 공정여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관광 쪽에서 보면 줄인 관광, 다시 말해서 패키지와 같은 대중관광이 아니라 대중관광의 대안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하나의 추구되는 그런 관광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관광, 이런 형태의 여행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더 많이 알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냥 다 편하게 앉아서 그냥 그러는 것보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하면 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주의 아픈 역사가 담긴 저지리 평화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의해 제주 사람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동굴. 그 규모와 길이가 대단한데요. 여행객들은 그저 아름답게만 보았던 제주의 아픈 역사와 슬픔을 느끼고 그만큼 평화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평화박물관을 나와 이어지는 저지 오름 등반. 뜨거운 여름이라 오르는 발길이 조금은 힘겹기도 하지만 오름은 빼놓을 수 없는 제주 생태 여행의 코스죠. 20여 분 헛곡대며 오르니 벌써 정상. 환호성이 절로납니다. 정상에는 시원한 바람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제주오름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제주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죠. 오름을 테마로 했을 때 그 오름은 단순하게 그게 자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름과 서로 이제 상생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왔던 주변의 마을들하고의 어떤 관계, 문화, 역사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오름을 대표적인 어떤 테마로 선택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마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강정 앞바다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고재량 대표를 비롯해 테마별로 흩어져 여행을 즐기던 제주 피스보트 참가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강정마을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데요. 평화의 의미도 짚어보고 제주 바다와 예술의 만남을 느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러 콘서트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여행자들이 이 바람과 함께, 제주도의 바람과 함께 무언가 흥겨운 음악 예술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여행과 예술을 접목한 겁니다. 얼마 전 제주 지역 생태 관광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깨가 구심점을 잡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돌아가서도 안내했던 선생님들한테 홈페이지에 이렇게 끌어올리고 편지 오고 또 이게 돌아가면서 편지 쓰는 거는 뭐라고 하나요? 이번 워크숍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를 비롯해서 생태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 20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모은 도내 생태관광업체들은 제주 생태관광협회 창립식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온 제주 생태관광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리라 기대해봅니다. 일단은 각자 외롭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생태 관광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굉장히 너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역의 자연 환경과 지역의 경제 아니면 지역의 문화 존중 또 지역 주민들의 주체가 되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회 공헌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한다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협회가 마련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지의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여행. 제주 생태관광이 그 행복하고 공정한 여행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에 여행 들어오시는 분이 뭐 700만, 뭐 1000만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한 20-30%를 생태 관광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바라지는 않고 20-30%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제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